안녕하십니까. 민성길 TV의 민성길입니다. 지금 젠더 트랜스젠더 아주 생소하기도 하고 또 흥미가 가는 주제죠. 이거를 지금 시리즈로 제가 이게 관계된 의학적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7번째 시간인데 젠더 관련 개념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도 개념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여러분 알려드리고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겁니다. 일단 젠더 트랜스젠더라는 명칭이 역사적으로 쭉 정리되어 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아주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남녀 양성이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이제 그 동성애자들한테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또 자기가 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동성애에서 파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파텀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여자라고 이렇게 이제 아이덴티파이 한다 이거죠. 인펀트라고 불렀습니다. 20세기 초에 트랜스섹슈얼리즘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성전환 수술이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명하게 30년대에 데니시 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 남자지만 여자인데 결국은 그 성전환 수술에 죽었습니다. 그 폐혈증, 거부 반응으로. 52년도에 이제 트랜스섹슈얼리즘이라는 말이 병명으로 나왔고 정신과 병명으로 나왔고요. 이제 개정되면서 젠더 아이덴티티 디소더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젠더 개념이 이제 보편화된 거죠. 65년대 내과 의사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그 개념을 제시하고 호르몬 치료를 하시라 하고 권했어요. 그리고 80년대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70년대 동성애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인권 운동으로 트랜스젠더도 인권을 존중하라 이러면서 인권 운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90년대 젠더 퀴어가 이제 등장했어요. 나는 젠더 퀴어,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나는 젠더 퀴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맞다 이렇게 또 된 거죠. 그리고 젠더 메인스트리밍이 이제 정치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UN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젠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젠더 메인스트리밍은 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서 이게 UN 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UN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인권위원회입니다. 아직도 UN에 속한 나라 중에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젠더나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반대하거든요. 지금 이걸 주장하는 나라가 서유럽이에요. 서유럽, 서구라고 부르는 서유럽과 미국. 아직 남미나 이런 데는 아직도 반대하는 세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아직 미국 안에서는 아직 논쟁이 벌어지고 반반인데 유럽은 상당히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병명이 미국에서부터 선구적으로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이름을 바뀌었고 WHO도 이걸 받아들여서 국제질병분류에서 새로 개정된 것은 젠더 인콩그루언스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병명이 아니라 그러면서 병명 분류에 넣어놨습니다.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 성전환을 의료보험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모순이죠. 병이 아니면 병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병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죠.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모순된 일이지만 그냥 막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따져도 누가 반응을 안 합니다. 내버려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안 된다고 설득이 되면 의학회나 법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성전환해도 의료보험에서 커버해주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뭡니까? 성전환으로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람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소송을 걸어요. 국가 상대로. 나 성전환자니까 성전환 수술을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정부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료보험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소송에서 이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을 보면 젠더 이때까지 설명했고 젠더 역할, 젠더 표현,
정체성 얘기했습니다. 정체성 장애 이것도 얘기했고요. 또 젠더 불규증이 있고 이거는 또 성전환증하고는 좀 달라요. 성전환증은 이 성을 바꿔 의료적인 시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성전환증이라고 해요. 성전환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도 성전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성전환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돈은 많이 들고 또 어디선가 성전환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원하지 않는 트랜스젠더가 많습니다. 뭐 호르몬만 좀 먹고 뭐 안 먹고도 우기면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법적으로도 그런 성전환 시술, 호르몬을 먹거나 성전환 수술 안 해도 가서 신고만 하면 성전환 해주는 조직에서 바꿔주는 또 판사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시스젠더는 뭐냐면 이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고 트랜스젠더가 있고 그다음에 젠더 퓨어라는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중에 젠더 퓨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젠더 바이너리는 어쨌든 나는 남자가 여자가 된다거나 여자가 남자로 주장하는 이 양성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이너리 이원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젠더 퓨어는 논 바이너리예요. 남자 여자 아니고 그 밖에 다른 것이에요. 그걸 젠더 퓨어라고 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젠더 인코нг루언스, 또 젠더 논 콘포미티, 또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 그 의학적으로는 젠더 인코нг루언스가 지금 우리나라 병명에도 지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국제질병분류가 아주 한국화 안 되기 때문인데 이제 한국화되면 젠더 인코нг루언스가 이제 병명으로 올라오고 성전환증이라는 말은 없어져요. 이제 병은 아니지만 이제 병명으로 올라와 있죠. 그 이유는 앞으로 이것이 인정되면 이제 병은 아니지만 성전환증을 수술해 주도록 하는 의료보험으로 커버해 주자는 그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의료보험을 더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성주류화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계속 반복 얘기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페미니스트들의 그 권고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젠더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를 각 정부는 정책에 반영하고 각 나라들은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이것을 매년 심사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 이걸 수정해 나가도록 권고하는 안을 이제 냈는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엔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오해를 하지만 아닙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인권위원회 말을 반드시 법에서 정부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이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인권적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유엔에서 정한 것이다.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인권 그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마치 법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정책,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이죠. 옛날에는 양성평등인데 이걸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성평등으로 바꿔서 이걸 정책에 반영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평등하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양성평등인 줄 알아요. 남녀평등을 이루라니까 그건 맞는 말이다 생각하죠. 그건 맞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젠더 평등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성인권, 여성가족부의 그 여성가족부는 우리말로는 뭐 양성평등을 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영문 이름을 보면 젠더 앤드 패밀리 미니스트리 오브 코리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젠더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말하면 성평등, 젠더 평등이지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이미 젠더 평등을 염두에 두고 그 부서명을 이렇게 만들었고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하는 그런 부서처럼 이렇게 여성해방이나 남녀평등을 말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 내부 사정은 영어에 일어났듯이 젠더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공공정책의 개념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이 모든 분야 수준에 있어서 남녀 문제에 있어서 입법하고 프레임을 전개하라.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평등을 위한, 남녀 평등을 위한 그 예산이 엄청나죠. 예.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말하자면 젠더 메인스트리밍의 UN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성 남녀 평등을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젠더를 확대하기 위한 그 부분이 F가 많다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평등을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고 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젠더, 성교육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젠더 교육.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교육부에 대해 예산을 주고 또 뭐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데 예산을 주는데 그 성문화센터에서 이성 남녀 교제를 건전하게 하고 뭐 이런 성교육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도 섹스할 수 있다. 권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다 정상이다 하는 내용을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암암리에 이제 가르치고 있고 거기 가보신 분들이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그 게시판에 그런 게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젠더 주류에 의해서 그런 청소년 문화센터, 여성가족부 활동, 성평등 캠페인,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옹호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이제 이 젠더 주류화 정책이 입김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 이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실제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면 양성평등이 잘 되고 있느냐, 부정적인 것은 있느냐. 그리고 이 젠더 메인스트림을 보니까 공부한 사람들, 그 위원회 사람들 전부 다 백인 여성이더라. 그러면 흑인 여성은 어떤 거냐?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배려가 없다. 이런 식의 비판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젠더 메인스트림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뭐 남녀 평등 빼고 모든 젠더라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아주 문제가 많죠. 예산이 결국은 돈이니까 돈이 이렇게 풍부하면 여러 가지 그 홍보 활동이나 이런 교육 활동이 왕성해지거든요. 또 그런 걸 또 예산을 또 이렇게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지고 또 그래서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 말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젠더 메인스트리밍은 이 남녀 평등을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젠더라는 말을 씀으로써 모든 젠더 또 그다음에 이제 포함하기를 동성애, 양성애, 그다음 심지어 성도착, 마조키즘, 그다음에 요즘 또 페도필리아도 정상이라고 그래요. 뭐 독일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어린 나이 청소년, 그다음에 소아들하고 섹스하겠다는 그게 페도필리아, 소아성애라고 합니다. 이 소아성애가 의외로 그 옛날에 동성애처럼 많이 숨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또 법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 어떤 분석가 말씀에 의하면 이 독일의 녹색당이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독일에서 살아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아성애를 정책으로 갖고 있는 숨기고 있지만 갖고 있는 게 독일 녹색당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조착도 하나하나 지금 정상화하는 태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동물과의 섹스도 뭐 공공연하게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성을 이 말하자면 주류화, 평등화, 인권 존중, 정성화하라. 다 인류 사회에서 허용하라. 이런 그 이제 운동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보시고 여러분 경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 속으로 잘 됐다, 좋게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지만 지금 그 페미니스트들의 활동 때문에 실제 여성들이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 우리 실질적으로요. 마찬가지로 성이 풀이되면 모든 성이 풀이되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행복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인구의 몇 퍼센트가 해피하겠느냐. 그런 그 성이 해방되고 완전히 개방되고 해방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해피할까요? 그래서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옛날에 이주시대 때는요 그냥
선도 안 보고 다 남자 여자 뭐 중매를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결혼할 수 있었어. 어쨌든 일단 결혼하면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살고 애기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손자보고 다 그랬죠. 요즘은 자기가 결정하라니까 중매 결혼이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가서 데이트 신청한 경우에 혹시 거부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성희롱이다 그럴까봐 말을 못 꺼내. 그러니까 데이트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현실 그 젊은이들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실제로 내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